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40% 하락, 코스닥은 0.71%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을 못 해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요날 방송에서 코스닥이 전고점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항상 시장이 이렇게 꺾이는 고점을 만들 때 보면은 이벤트를 앞두고 딱 맞춰서 꺾이기보다는 뭐 하루나 이틀, 뭐 빠르면 한 3일 앞두고 미리 좀뭐 개인들이 좀 이렇게 안일한 상황일 때, 그럴 때 이제 빼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이 전고점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에서 CPI와 FOMC 회의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맞고 얼마나 조정을 받는지,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죠. 저희 NH증권 회원방에서도 거의 진짜 이날까지 비중을 100% 가까이 저희가 계속해서 채워오면서 매매를 하다가요. 이제 40% 정도 요날 정리를 좀 하고, 요날 오전이었군요. 14일 어제 수요일 오전에 정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40%를 정리하고 지금은 한 60%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때와 같은 이런 큰 하락이 예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현금 100%까지 제가 청산을 했겠지만, 이번 하락은 아마 이때 4월 중순에 나왔던 이 하락보다는 좀 그렇게 가격적으로 뭐 가격적인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이번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마지노선 한 21선 정도로 봤거든요. 여기 2포인트일 수도 있겠네요. 860포인트고 이렇게 되면 이제 21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눌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림을 좀 생각을 했는데, 하나 좀 제 예상을 빗나갔던 거는 이때랑은 조금 그래도 다르게 요번에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한 1, 2%대로 한 2, 3일을 뺀다든지, 뺐다가 올렸다 뺐다 올렸다 이런 식으로 좀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뭐 투매 형식보다는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비중을 한 40% 정도만 줄인 거죠. 근데 야, 생각보다 투매가 굉장히 깊게 나왔고요. 결국은 이제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제 굉장히 이제 툼에 나오면서 좋진 않았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버텨주니까 우리 증시도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야, 다우랑 S&P 500은 사실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림이죠. 근데 나스닥이 문제예요. 너무 지금 조정 없이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약간 어떤 심리적 어떤 쫄린 상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비중을 확 늘리지는 않고 일단 차분히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장을 매일 혹은 매주 매달 정확하게 예측하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특히나 뭐 종목보다 사실 지수를 예측하는 건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영역에서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내가 모르겠는 영역에서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뭐 적극적이다라는 거에서 매매 횟수가 있을 수도 있겠고 베팅 어떤 금액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소극적으로 할 때는 매매를 줄이고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패스하고 베팅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익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구간이면 아는 영역에서만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는 거지, 이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만큼의 추가 상승을 바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력보다는 운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이 아는 영역에서만 충실히 하자. 그러면은 벌 때 많이 벌고 쌓아두고 잃을 때 좀 적게 잃고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수익은 쌓여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23년 들어서 코스닥 지수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바닥을 잡고 여기 121선 돌파하는 구간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는 저도 아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고요. 은행 미국 이제 SVB뱅크 파산이랑 은행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구간이에요. 저도 알 수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꺾이고 여기까지. 근데 아는 구간은 어디예요? 이 전고점을 지수가 다시 돌파해 줄 때 여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또 우리가 아는 구간이죠. 여기 고점 만들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벤트 앞두고 항상 시장은 꺾인다. 여기까지 적극적으로 또 매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꺾이죠, 지수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5월, 4월 이때부터 5월 달 방송 내내 가장 많이 멘트 드렸던 게 그냥 5월 달은 좀 쉬엄쉬엄 가자.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길면 5월 달, 짧으면 5월 한 달, 길면 한 6월 달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다. 5월 달은 열심히 해봐야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는 달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멘트 많이 드렸잖아요. 저희도 매매를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한 달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21선을 재돌파한 다음에 안착이 확인되고 돌아 나가는 이때부터는 이제 다시 아능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최소한 적으면 900포인트, 많으면 여기 전고점까지는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 구간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꺾였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영역입니까? 모르는 영역이에요, 모르는. 아는 영역, 아는 구간은 이제 지났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21선 눌림목 딛고 다시 돌아 나가면서 뭐 여기를 돌파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실제로 리딩하는 내역 같은 것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보시면 저도 이거를 예전에 하다가 또 안 하다가 3월부터 다시 수기로 다 또 이렇게 작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3월 달에는 시장을 제가 아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매매도 많죠. 매매도 많고 그래서 수익도 꽤 잘 났고 또 4월도 아는 영역이 발생이 되는 구간부터서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괜찮게 냈는데 그 4월 달에 장 꺾일 때 있죠. 이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매매 두 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막판에 좀 아쉬웠습니다. 수익을 잘 내다가 4월 달에 이거 두 종목 때문에 많이 좀 까먹었고 그리고 나서 5월 달은 좀 쉬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월 달은 그냥 짧게 매매하고 그렇게 이제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뭐 그래도 손절이 없다 보니까는 뭐 조금씩 먹었지만 그래도 수익이 또 꽤 되죠. 그리고 6월 달도 사실은 지수로 보면 뭔가 시장이 이제 진짜 가겠구나라고 확신을 했던 구간이 한 요 날 정도부터 되는 것 같아요. 6월 한 2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번 구간은 아능 영역의 기간 자체가 그렇게 또 길지는 않았다 보니까 확신을 갖고 매매한 게 뭐 이제 조금 초반이 조금 넘어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월 달은 저희도 지금 뭐 그렇게 뭐 순항 중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회가 와서 벌 때 많이 벌고 3, 4월 달에 뭐 이제 기회가 있었고 5월 달에는 시장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았고 최대한 방어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러고 나서 기회가 오면 또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좀 잘 쌓아가야 되는데 뭐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같은 매매 횟수 같은 타점 같은 금액의 베팅으로 하게 되면 장 좋을 때 번 거 짧은 조정에서 다 잃고 장 좋을 때 번 거 조정에서 그 이상 잃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과 어떤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좀 길게 드렸습니다. 10분이나 흘렀네요. 오늘 이제 뭐 종목은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상승함으로써 또 거래 정지가 됩니다. 내일 투자 위험 종목 지정도 되고요. 그래서
엊그제 13일 방송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거래 정지가 되면 이수화학이 빈자리를 메꾸면서 대장주를 탈환할 거다. 그렇게 멘트를 미리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좀 나왔죠. 저희 뭐 회원방에서도 시가랑에서 분할 매도 해가지고 한 15% 정도 먹고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엊그제 방송에서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댓글도 정말 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되게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보다는 저희 그 회원방 회원님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최근에 뭐 이수학, 칩스앤미디어, 뭐 에코프로 등등 해가지고 수익이 좀 잘 나서 이제 기분이 좋으셨는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셔서 되게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수 스페셜이 내일 또 거래 정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아마도 어제 이수학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수 스페셜의 빈자리를 채우는 종목이 나와줄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봤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수학이 어제 급등했는데 내일 또 급등할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항상 우리 기법이라는 것이 처음에 가장 핫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그 힘이 좀 줄어들죠. 그러면서 뭐 반등도 좀 줄어들고, 아니면은 두 번째부터는 아예 안 먹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 주도주 매매 정지 거래 기법은 처음 정지될 때만 좀 써먹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좀 확률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공략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종가 베팅을 오늘 이수화학이 내일 빈자리를 메꿀지, 이수페타시스가 메꿀지 뭐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예 뭐 그런 종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가 베팅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수화학을 베팅을 해서 이제 수익이 난 거고요. 내일 오전장의 분위기를 좀 보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이수화학이 뭐 한 1% 정도, 그러니까 뭐 기대감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되기는 하는 거죠. 근데 힘이 그렇게까지 뭐 셀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시간에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뭐 또 갭 띄우고 힘없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갭 띄우고 정말 또 한 번 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내일 오전장에 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너무 좀 추세가 좋고, 얘는 이제 이수 그룹주에 대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오르고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반도체 섹터이기도 하다 보니 얘가 여기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만두고 죽을지, 아니면 멋있게 피날레 슈팅을 한번 만들고 죽을지, 그 부분을 저도 이제 계속 긴밀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장에 수급 확 들어오면서 이수화학이 됐든 이수페타시스가 됐든 어떤 종목이 치면 그 부분에서 한번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뭐 가져볼 수는 있겠죠. 단타 하시는 분들. 뭐 이제 뭐 저희 회원방 같은 데서는 이런 고점에서는 접근을 좀 안 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는 하지만, 이수화학이 조금 힘을 내네요. 또 이수화학이 간다고?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제가 이제 저희 회원방에서는 이날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요거 조금 더 먹으려고 괜히 리스크를 뭐 CPI 물가지수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리스크를 괜히 감내하기가 싫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날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갭 두고 살짝 띄우고 완전 이렇게 이제 투매 형식으로 밀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삼봉으로 이렇게 죽을지, 아니면 여기를 재돌파하는 흐름으로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구간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는 구간. 지금 이제 꺾이고 여기서부터는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베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 좀 시장 상황이랑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뭐 이런 구간들 오늘 고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시 붙이는 흐름으로 가던데 여기를 좀 돌파해 줄지 여기서 이렇게 꺾일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72만 원을 다시 재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뭐 종고점을 보러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코프로도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보고 있던 게 애경케미칼이 있었는데 얘가 뭐 지금 시간에서 이미 올라 버리고 있네요.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려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얘를 이제 왜냐면 어제 제가 이 신고가 영역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말씀은 뭐 너무나 많이 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52주 신고가도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신고가거든요. 얘가 어제 이 신고가인 22,600원을 살짝 뚫어놓고 종가까지 갖다 붙여놨는데 오늘 장도 사실은 뭐 오전에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개파락 시키면서 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의도성이 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만약에 22,600원을 재돌파하면 그때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켜보던 종목이다라고 멘트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좀 급하게 땡기네요. 시간에서 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내일 뭐 갭 뜨고 뭐 한 방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애경케미칼은 이제는 또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반도체 쪽도 오늘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어 가지고요. 반도체가 오늘 괜찮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 미래 반도체는 멘트를 워낙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도 뽑고 여기서 한참 눌렀다가 뭐 21선 눌림목 딛고 돌아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385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뭐 이때부터 많이 드렸죠. 그래서 1파, 2파 여기서 이제 3파로 쭉 뽑아줄지는 시장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꺾이면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고 이 2차 전지랑 에코프로랑 반도체랑 여기서 더 상승을 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음봉을 잡아 먹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랑 반도체가 가야 시장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얘네 뭐 다 죽이고 지금 갑자기 뭐 제약바이오가 갈 만한 시장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간다라는 것은 2차전지 반도체가 가는 거고요. 얘네가 꺾이면 시장도 꺾이는 거의 이제 뭐 동일시하는 그런 메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이제 정고점을 뚫어놨고 근데 나름 명색이 이때 당시 상한가 들어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미래 반도체가 생각보다 그 시세가 많이 안 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이제 딱 21선 눌림목. 항상 이런 좀 큰 종목들 있죠. 거래대금 많이 실리는 애들은 1파 나오고 나서 뭐 2파로 갈 때도 그렇고 2파에서 3파 갈 때도 그렇고 거의 기준이 21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선 눌림 자리에서 이렇게 꺾이지 않고 고개를 들면 한번 베팅해 볼 필요가 있죠. 저희 회원방에서는 오늘 장중에 29,200원에 샀거든요. 여기 한번 치고 죽였다가 오후에 다시 이렇게 돌리는 구간인 것 같아서 여기서 딱 샀는데 뭐 산지 한 3분 만에 갑자기 이제 일단 종가 들어서 여기서 뭐 하루 이틀 또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날 이제 상한가의 종가를 이런 식으로 지지하면서 요날 이제 약간의 힙소가 나왔죠. 네, 결국은 종가상 말아 올리고 이 상한가의 종가를 깨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웬만하면 한 번 더 파동을 줄 생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하루 이틀 누를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HPSP는 너무 잘 가죠. 이때랑 약간 이제 또 다른 패턴으로 갑니다. 이때는 바닥권에서 쭉 뽑으면서 뭐 슈팅을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뽑았었는데 요번에는 약간 급등보다는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좀 가고 있는 모양새네요. HPSP는 제가 뭐 이때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반도체 종목들 가는데 얘만 안 가고 계속 여기서 굼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갈 리가 없다. 그리고 나서 좀 많이 올랐고 또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추세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지금 어떤 박스 저항을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서울 반도체, SFA 반도체,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 근데 시장이 꺾이지 않고 좀 더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얘네들도 결국은 이 구간을 넘겨주지 않을까요? 서울 반도체도 13,000원 여기 뚫으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SFA 반도체도요. 여기 얘는 한 6,000원 정도 될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한 18,000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트레이딩이나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대장주가 미래반도체, 뭐 한미반도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뭐 미래반도체나 아니면 이런 애들로 공략을 뭐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아비코전자도 제가 방송에서 신고가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게 아마 여기 딱 이제 뚫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또 오르고 있고 추세 타고 가다가 한번 이렇게 뽑아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 반도체랑 2차전지 쪽은 아니고 뭐 제약, 뭐 의료, 뭐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매물로 작용하던 이런 구간들을 돌파해 놓고 추세가 좀 뭔가 좀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재료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딱히 수면 위로 드러난 재료는 없더라고요. 혹시 뭔가 좀 숨겨진 재료가 있어서 일단 오르다가 뭔가 뉴스 딱 나오면서 이런 어떤 전고점까지 뚫어버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경우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얼마죠? 한 23,000원이나 요 정도 부분을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역사적 신고가 영역으로 또 진입이 될 수 있어요. 일단 24,000원이 신고가니까 또 얼마 안 남았죠?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조금 눌렸다가 재료 파악이 좀 더 되면은 뭐 접근을 해볼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근데 이 종목은 뭐 트레이딩이나 단타보다는 조금 길게 보고 갈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어 가지고요. 요 정도 종목들 짧게 하고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일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